한양 도성박 청계천이 굽이치는 작은 마을에 박씨 노모의 재산 분배 소식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빨래터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그렇게 모질다더니 결국 재산은 다 큰 집이 받았대. 막내 며느리는 그렇게 착한데 시어머니만 모시게 됐다니 참 불공평하지 않소? 마을 사람들은 노모가 노망이 났거나 큰 며느리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재산 분배가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다는 것을, 노모가 이미 모든 것을 지켜보고 판단했다는 것을요. 영조 12년 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지내던 박씨 노모의 집 앞에 첫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큰아들 내외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노모의 집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장, 텅 빈 찬장, 해진 이불. 겉으로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실상은 재산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탐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장사하실 때 형편이 어떠셨습니까? 큰 며느리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노모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다 망했다. 남은 게 없느니라. 큰 며느리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차 한 잔 끓여드리지 않고 마당 한 번 쓸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 남긴 채 돌아갔습니다. 집안일이 많아서요,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노모는 말없이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빛 깊은 곳에 무언가를 담았습니다. 그날 오후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막내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막내 며느리는 인사도 전에 품속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직접 담근 겉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어제 담갔는데 맛있어요. 아니다. 너희가 먹어라. 저희는 다시 담그면 되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반찬이라도 있어야죠. 노모가 거듭 사양해도 막내 며느리는 부엌에 겉절이를 놓고 돌아서서는 마당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말없이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헐어진 울타리를 손질했습니다. 얘야, 그만하거라. 내가 피곤하겠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것도 못하면 며느리가 무슨 며느리예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막내 며느리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노모는 그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땀을 닦으며 웃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막내 내외가 돌아간 후 노모는 홀로 방에 앉았습니다. 낡은 괴짝을 열고 그 안에서 장부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도 없는 오래된 장부였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큰아들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노모는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재산만 묻고 돌아간 자. 다음 장에는 막내 아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노모는 붓을 들어 천천히 적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자. 거짓 없이 섬기는 자. 노모는 장부를 덮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더 지켜봐야지. 며칠 후 봄볕이 따스한 날 노모는 텃밭에서 호박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일하는 노모의 모습은 애처로웠습니다. 어머니, 날씨 좋네요. 큰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루에 앉아 치맛자락만 매만졌습니다. 어머니, 요새 비단이 좋다던데요. 저도 하나 장만하고 싶어요. 노모는 대답 없이 계속 모종을 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래라. 하지만 큰 며느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치마가 더러워질까, 손이 거칠어질까 걱정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안일이 있어서요. 먼저 갈게요. 마당 한 번 쓸지 않고 물 한 모금 떠들이지 않고
큰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막내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인사도 전에 노모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다. 힘들 것이다. 아니에요. 저 젊어요. 막내 며느리는 말없이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어도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도 그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머니, 호박은 여기 심으면 안 돼요. 해가 잘 드는 저쪽에 심어야 잘 자라요. 내 말이 맞구나. 해가 질 무렵 막내 며느리는 물동이까지 채워놓고 돌아갔습니다. 노모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노모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큰아들 이름 옆에 적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일을 피하는 자. 막내 아들 이름 옆에 적었습니다. 말없이 행하는 자, 땀 흘리는 자, 어머니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자. 초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모의 집 지붕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 지붕 고치셔야겠습니다. 이번 장마 넘기기 힘들겠어요. 마을 이장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사흘 후 막내 며느리가 노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물이 고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지붕이 이렇게 샜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돈이 어디 있겠느냐? 그냥 지내야지. 안 돼요. 어머니가 병나시면 어떡해요? 막내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지붕 고쳐드려야 해요. 하지만 우리 형편도 빠듯한데. 괜찮아요. 제가 품을 팔게요. 목수한테 부탁해서 꼭 고쳐드릴게요. 며칠간 막내 며느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배를 짜고 나무를 캐서 팔았습니다. 손은 부르트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기와를 살 돈을 모았습니다. 목수를 불러 지붕을 고쳤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직접 물과 도구를 나르며 목수를 도왔습니다. 아주머니, 며느리가 이렇게 효성스러운 경우 드물어요. 목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붕이 다 고쳐진 날, 노모는 막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어머니, 당연한 일했어요. 제가 할 일이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틀 후, 큰 며느리가 마을 아낙네 둘을 데리고 노모를 찾아왔습니다. 새로 고쳐진 지붕을 보고 큰 며느리가 크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품을 마련해서 목수를 불렀잖아요. 지붕 잘 고쳐졌죠? 노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 된 도리로 당연한 일이죠. 마을 아낙네들이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큰 며느리가 참 효성스럽네. 시어머니를 이렇게 챙기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노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노모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큰아들 이름 옆에 적었습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는 자, 거짓으로 효부인 척하는 자. 막내 아들 이름 옆에 적었습니다. 묵묵히 실천하는 자, 품을 팔아 어머니를 섬기는 자, 진짜 효를 아는 자. 사흘 후 노모는 장터에서 목수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며느님 참 착하시더라고요. 품을 직접 팔아서 기와를 사시고. 어느 며느리 말이냐? 막내 며느님이요. 며칠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셔서 돈을 모으셨어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큰 며느님이 고치셨다고 소문이 났던데 이상하네요. 노모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막내 며느리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물동이도 가득 채워져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는 불도 피워져 있었습니다. 노모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장부의 마지막 한 줄을 더했습니다. 진실을 행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 이제 다 드러났구나. 보름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씨 노모 집에 재산이 숨겨져 있대. 그 양반 남편이 옛날에 큰 장사했잖아. 망한 게 아니라 돈을 감춰뒀대. 땅 문서도 있고 은자도 있다던데. 이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 내외가 급히 노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마을에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에요? 큰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 정말 있어요? 땅 문서가 있다던데요? 헛소문이다. 다 망했다니까. 어머니, 저희한테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희는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큰 며느리는 노모의 방을 둘러보며 옷장을 열어보고 괴짝을 들춰보려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어디 숨겨두신 거 아니에요? 노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아무것도 없다. 큰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막내 아들 내외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니한테 재산이 있는 거 아닐까? 막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보, 우리가 아는 어머니는 어려우신 분이잖아요. 재산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할 일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혹시 됐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막내 며느리는 남편을 타이르고는 다음 날 노모의 집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반찬을 해드렸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모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큰아들 이름 옆에 적었습니다. 재산을 탐하는 자, 어머니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자. 막내 아들 이름 옆에 적었습니다. 재산을 묻지 않는 자,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자, 욕심 없는 자. 노모는 장부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았구나. 한 달 후 노모가 두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 아비가 남긴 것이 있다. 두 아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장사가 망했어도 이것만큼은 지켜뒀다. 노모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헝겊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땅 문서 5장과 은자 몇 냥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재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큰아들, 예, 어머니, 너는 장남이다. 집안을 이어가야 한다. 이 땅 문서와 은자를 모두 너에게 준다. 큰아들 내외는 환호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큰 며느리는 재빨리 땅 문서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성 안의 땅, 성 밖의 논, 한강변의 밭, 모두 좋은 땅이었습니다. 막내아, 막내 아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어머니, 너는. 노모는 잠시 멈췄습니다. 나를 모셔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살겠다. 너희가 나를 모셔라. 막내 아들 내외는 당황했습니다. 큰 집은 재산을 모두 받았는데 막내 집은 노모만 모시게 된 것입니다. 큰 며느리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현명하세요. 큰 집은 재산을 물려받고 막내 집은 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공평하게 나누셨네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우리가 이겼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실망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우리 도리죠. 기꺼이 모시겠습니다. 노모는 막내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큰아들이 땅 문서와 은자를 받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큰 집이 복받았네. 막내 집은 노모만 모시게 됐다던데 불쌍하지 않소? 재산도 없이 시어머니만 모시게 되다니 막내 며느리 참 답답하겠어. 그날 오후 막내 아들 내외가 손수레를 끌고 노모를 모시러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시죠. 막내 며느리는 노모의 낡은 짐을 정성스레 보자기에 싸서 등에 메었습니다. 노모를 수레에 모시고 조심스레 끌고 갔습니다. 마을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큰 집은 재산을, 막내 집은 집만 가져가는구만. 막내 며느리 고생이 시작이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모가 불편하지 않게 천천히 조심스레 수레를 끌었습니다. 막내 집 도착. 막내 아들의 집은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방이 2개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을 쓰세요. 막내 며느리는 자신들이 쓰던 큰 방에 이불을 새로 펴드렸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이불이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자느냐? 저희는 부엌 옆쪽 방에서 자면 돼요. 어머니는 편하게 쉬세요. 안 된다. 너희가 여기서 자고 내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는 젊으니까 괜찮아요. 막내 며느리는 부엌 옆에 좁은 쪽방에 얇은 이불 한 채를 깔았습니다. 추운 밤이면 덜덜 떨며 잠들었지만 아침이면 환한 얼굴로 노모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첫 달, 막내 집의 살림은 빠듯했습니다. 남편이 품을 팔아번 돈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항상 노모를 먼저 챙겼습니다. 아침이면 따끈한 쌀밥을 노모께 드리고 자신들은 보리밥에 시래기국으로 때웠습니다. 이것도 맛있잖아요. 막내 며느리는 남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노모가 잠에서 깨어 부엌 쪽을 보니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막내 며느리가 노모의 낡은 적삼을 기우고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이런 일을?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어머니 옷이 너무 해져서요. 추우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괜찮다. 내가 먼저 자거라. 금방 끝나요. 어머니는 주무세요. 노모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바느질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렸습니다. 다음 날 막내 아들이 품을 팔아번 돈으로 장터에 갔습니다. 노모께 국밥을 사드리고 자신들은 막걸리 한 잔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여보, 배고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드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날 밤 노모가 물었습니다. 내가 보니 너희가 굶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젊으니까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노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볼이 점점 야위어가는 것을, 손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노모는 그날 밤 장부를 펼쳤습니다. 막내 아들 이름 옆에 적었습니다. 자신을 굶이면서도 어머니를 먼저 챙기는 자, 나누는 자, 진정한 효를 실천하는 자. 한편 큰 집에서는 큰 며느리가 땅 문서를 펼쳐놓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팔면 얼마나 될까? 저 땅은 언제 팔까? 여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요. 뭘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쓰죠. 결국 큰 며느리는 작은 땅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비단 옷을 사고
값비싼 장신구를 샀습니다. 이제 좀 사는 것 같네. 하지만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살림이 빠듯해졌습니다. 또 땅을 팔아야겠어. 그러던 어느 날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 있습니다. 성밖인데 곧 다리를 놓을 예정이에요. 지금 사두면 나중에 3배로 뛸 겁니다. 큰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큰아들 내외는 노모에게서 받은 땅 중 가장 좋은 논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성 밖의 땅을 샀습니다. 이제 곧 부자가 될 거야. 하지만 2달 후 다리 건설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관아에서 계획을 변경했어요. 큰아들 내외가 산 땅은 쓸모없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재산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망하는 법이지. 땅을 지켰으면 먹고 살았을 텐데 욕심 부리다 다 잃었네. 노모는 이 소식을 듣고 장부에 적었습니다. 욕심으로 잃은 자, 재산을 지키지 못한 자. 그 무렵 노모가 막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장터에 가서 배추 10포기를 사와라. 예, 어머니. 막내 며느리는 배추를 사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말려라. 말려요? 지금 먹으면 안 돼요? 말리라고 했다. 막내 며느리는 의아했지만 배추를 깨끗이 씻어 말렸습니다. 한 달 후 겨울이 왔고 배추가 동이 났습니다. 배추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이제 그 배추를 팔아라. 예, 팔아요? 막내 며느리가 말린 배추를 장터에 가져가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배추가 귀한데 잘 말린 배추네.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상값의 2배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막내 며느리가 돈을 드리자 노모가 말했습니다.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파는 게다. 이것이 장사의 기본이다. 막내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이치가. 계절을 따르고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면 굶지 않는다. 그 후 노모는 막내 며느리에게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여름에 배틀실을 사서 겨울에 팔아라. 가을에 목화를 사서 봄에 팔아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고 미리 준비해라. 막내 며느리는 노모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시장에 나가 물건값을 살피고 계절에 따라 무엇이 필요한지 연구했습니다. 작은 돈을 모아 물건을 사고 때가 되면 팔았습니다. 1년 후 막내 며느리는 손수레를 샀습니다. 더 많은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후 일손을 얻어 함께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작은 점포를 하나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장사를 제법 하네. 시어머니한테 배운 게 맞나 보네.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날 밤 노모는 장부에 적었습니다. 길을 아는 자, 배울 줄 아는 자, 상단의 주인이 될 자. 한편 큰 집은 땅을 다 팔아버리고 쌀을 사러 장터에 나온 큰 며느리는 막내 며느리의 점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뭐야? 점포 안에는 물건이 가득했고 손님들이 북적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환한 얼굴로 장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마을 아낙네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정말 부지런하네. 장사를 잘해. 시어머니한테 장사 비법을 배웠대. 시어머니가 다 가르쳐줬다던데? 큰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장사 비법? 어머니가 막내한테만 가르쳐줬다고?
집으로 돌아온 큰 며느리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우리한테는 땅 문서만 주고 막내한테는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줬어.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이게 공평해? 우리는 땅 다 날렸는데 막내는 부자가 됐잖아. 큰 며느리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저 상단은 원래 우리 것이었어야 해. 어머니의 가르침도 우리가 받았어야 했고, 그래도 막내 것을 빼앗아야 해. 그래야 우리가 살아. 어느 날 밤, 큰 며느리는 헌 무명을 사들였습니다. 구멍이 나고 얼룩진 불량품이었습니다. 이걸로 막내 상단을 무너뜨릴 거야. 한밤중, 큰 며느리는 몰래 막내 며느리의 점포에 침입했습니다. 좋은 무명을 빼내고 불량품을 끼워 넣었습니다. 다음 날, 손님이 화를 내며 점포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요? 구멍이 나 있잖아. 예, 그럴 리가. 막내 며느리가 확인해 보니 정말로 불량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손님이 항의했습니다. 이 무명도 불량품이에요. 막내 며느리네 점포, 요새 이상하더라. 불량품을 판다더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큰 며느리는 다시 한밤중에 점포에 침입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 장부를 훔쳤습니다. 몇 장을 찢어내고 도망갔습니다. 다음 날, 거래처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장부가 맞지 않는데요? 우리 거래 기록이 없어요. 예, 그럴 리가 없는데. 막내 며느리가 장부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몇 장이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면 우리도 곤란합니다. 거래를 끊겠습니다. 하나 둘 거래처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관아에 찾아갔습니다. 아전에게 돈을 쥐어주며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불량품을 팔고 있어요. 장세도 제대로 안 냅니다. 장부도 조작했어요. 아전은 막내 며느리의 점포를 조사했습니다. 실제로 장부가 훼손되어 있었고 장세 기록도 불완전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훔쳐간 것이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관아에 출두하시오. 막내 며느리는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장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요? 상단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거래처들이 끊어지고 소문만 퍼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분노했습니다.